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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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승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오늘 12월 29일 첫 노래로 김희철, 민경훈의 나비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수놓을 수 있는 밤. 오늘 12월 29일 첫 노래로 김희철, 민경훈의 나비잠 듣고 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좀 추워요. 네, 그래도 여기가 울산이라서 남쪽이라서 그나마 조금 추위가 이 정도인데 지금 윗동네는 엄청나게 춥답니다. 지금 눈도 오고 막 그래가지고 엄청 춥대요. 지금 무슨 막 한파 뭐 이래가지고 지금 엄청 춥다는데, 야 진짜 그거에 비하면은 울산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우정호의 수다 우수다, 그리고 1부 두 번째 순서 오늘의 추천 메뉴, 오늘 마지막 순서 여행을 떠나요까지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좀 재밌게 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저희 야암생활시장 보이는 라디오에서 듣고 싶은 노래라든지 사연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세요. 그러면 제가 노래도 틀어드리고 사연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한 번만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이동윤의 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동윤의 틈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우정호의 수다 우수다 시간인데, 오늘은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반도 한민족의 어떤 정기가 한 곳에 모인다면은 어떠한 산을 가리키는데,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백두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두산이 이제 되게 높죠? 네, 그 위도나 뭐 그런 거를 봐도 정상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춥습니다. 네, 10월부터 5월까지가 겨울이에요. 네, 그리고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25도입니다. 그리고 7월 달에 평균 기온이 7.8도로 굉장히 춥죠. 네. 강수량은 1500ml로 좀 많은 편이고, 1997년 1월 2일에는 무려 영하 51도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반도를 통틀어 가지고 유일하게 한대 기후에 속해 있는 지역이 이 백두산 지역이에요. 백두산의 날씨는 눈, 구름, 안개, 폭우, 강풍, 혹한 등이 일반적인데, 연중 1년 동안 굉장히 좀 그 날씨가 변화무쌍해가지고 쾌청한 날씨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그 애국가 보면은 그 아침이나 새벽에 이럴 때 애국가 보면은 TV에서 하잖아요. 애국가 그때 이제 백두산 나오는데, 그 백두산 나오는 것처럼 정말 맑은 날씨의 백두산은 찾아보기가 조금 힘들다고 해요. 항상 뭐 눈이 오거나 아니면 비가 오거나 아니면 안개가 이렇게 있거나 구름이 이렇게 싹여 있거나 뭐 그러기 때문에 맑은 날씨는 그렇게 많이 없다고 합니다. 1년 동안 하루에도 수십 차례 기후가 급변하고 구름에다가 안개로 가려져 가지고 백두산의 전경을 보기가 좀 어렵대요. 그래서 날씨 좋은 타이밍을 좀 맞춰 가지고 백두산 천지의 모습을 보는 거는 가히 행운이라고 여길 정도라고 합니다. 여름에도 갑자기 기온이 팍 낮아져가지고 방풍복을 입고 가야 된대요. 기온은 연평균 6도에서 8도 정도,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0도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날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연중 눈, 비가 내리는 날이 200일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좀 거의 뭐 1년 중에 대부분 1년이 365일이니까 며칠이야?
한 몇 달이라 해야 돼? 한 6달? 한 6달 비가 안 오네요. 예. 아닌가? 아니거나. 갑자기 머리가 안 돌아가네 이게. 한 5달 빼고는 다 비나 눈이 온다는 거네요. 네, 갑자기 머리가 안 돌아가. 네. 이게 여기가 6월 초까지 눈에 덮여 있는 백두산 등정은 한여름 장마철보다 6월 말에서 7월 초 그리고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가 만약에 백두산을 가게 된다면 그 정도 시기가 가장 백두산 올라가기 괜찮은 시기라고 합니다. 백두산 이름답게 정상 부분에 화산재가 퇴적돼 가지고 만들어진 용결응회암층이라는 게 이렇게 쫙 있어요. 눈이 없어도 어쨌든 이게 백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얀 정상이 이제 하얗다고 해서 백두산이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용결응회암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땅바닥이 약간 하얗게 보이는 그런 게 있대요. 네. 물론 이제 하얀색은 아닌데 약간 좀 거무튀튀한 흰색이라고 해야 되지? 그런 느낌이죠. 현지 가이드들은 100번 올라서 2번 천지를 보기 어렵다고 지어졌다는 농담도 있습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깊은 칼데라인 천지가 정상에 있고 이 천지의 수량은 20억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을 자랑합니다. 천지의 수량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화산이 폭발한다면 그 주변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가 화산재거든요. 이 화산재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백두산이 안 터지길 바라야겠죠. 네. 오늘날의 천지는 1000년 전인 10세기 무렵, 그러니까 발해가 멸망할 때쯤, 그때쯤에 이제 폭발한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발해 멸망 원인을 이 백두산 폭발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시기상으로 이게 조금 정확하게 좀 해보자면은 발해가 멸망하고 한 10여 년 뒤 정도에 백두산이 폭발한 걸로 지금 뭐 이게 학계에서는 좀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하지만 백폭발 전에 지진이라든지 뭐 이상 현상이 있었다면은 뭐 민심 혼란이라든지 왕권이 약화된다든지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연관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뭐 지진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일식, 월식 뭐 이런 거가 뭐 이게 어떤 자연재해나 이상현상 같은 게 왕의 부도덕함을 신이 노해가지고 어떤 한 현상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으니까 뭐 모르죠. 이게 뭐 지진이나 뭐 이런 거 났는데 우리 왕이 좀 잘 못하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민심이 좀 이상해졌다가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발해가 멸망했을 수도 있고. 네, 어쨌든 넘어가서 백두산이 1000년 전에는 높이가 3500m 가량이었다요. 1000년 전 폭발로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는 설이 있지만 그 폭발은 1000년 전이 아닌 훨씬 이전의 일이고 1000년 전에는 주로 부석을 분출했다고 해요. 백두산에 안 가본 사람들은 백두산이 이제 후지산처럼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는 형태라고 생각되지만 백두산은 후지산과 달리 개막원이 있고 주변에 2000m가 넘는 봉우리들이 이제 질비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막연한 어떤 상상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후지산은 그냥 큰 산 하나가 이렇게 우뚝 딱 솟아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백두산은 이렇게 봉우리가 여러 개가 있어요. 되게 큰 이게 산인데 봉우리가 되게 큰 거 하나 딱 있고 그 옆에 천지 있고 그 옆에 또 엄청 큰 봉우리 하나 있고 약간 이런 식의 약간 울락불락한 그런 느낌이랄까? 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딱 있습니다. 백두산이.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권의 걷고 걷고 그리고 김유라의 먹물 같은 사랑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전인권의 걷고 걷고 그리고 김유라의 먹물 같은 사랑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첫 번째 순서 우수다 우정월 수다 백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백두산 하면 역시 또
천지 괴수에 대한 또 이야기가 있잖아요. 천지에는 되게 이상하게 생긴 괴수가 산다. 뭐 이런 소문이 있는데 증언에 따르면은 네스호의 괴물을 닮았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황소를 닮은 머리를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백두산이 10세기 무렵에 대폭발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시대에도 분출한 적이 있으니까 천지에 괴물이 산다는 소문은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없는 헛소문에 불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지에 정말로 괴물이 살았다고 해도 이거는 화산 폭발 때문에 이미 옛날에 죽어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북한 당국이 1960년에 산천어를 천지에 푼 이후 산천어가 번식한 거를 확인했거든요. 천지가 물이 맑고 차가워서 산천어를 풀어도 그 안에서 살기 어려우리란 평이 지배적이었지만 결과를 보면은 산천어가 살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거든요. 천지에 사는 산천어는 몸집도 다른 곳에 사는 뭐 산천어보다 훨씬 크다고도 하는데 심지어 천지에 산다는 괴물에 대한 소문이 이들 대형 산천어 때문일 거라는 주장마저 나올 정도인데 만약에 천지 괴수가 정말로 있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화산 폭발로 죽었거나 아니면 화산 폭발에도 살 수 있는 어떤 그 이상한 뭐 어떤 면역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한 200도씨 뭐 1000도씨에서도 살아남는 뭐 그런 뭐 피부라든지 뭐 그런 걸 갖고 있는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뭐 그럴 확률은 굉장히 적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두산을 요즘에 또 많이 좀 유명해진 이유가 이 백두산이 폭발하는가 안 하는가 약간 뭐 그런 거예요. 백두산은 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성층 화산이거든요. 백두산 아래에 넓고 두껍게 퇴적되어 있는 현무암 성분의 순상화 산체 위에 납작한 원뿔대 모양의 산체가 발달해 있는데 산체 위에는 큰 규모의 칼데라, 그러니까 천지죠. 네, 천지가 있는데 보통 휴화산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하지만 아직도 뜨거운 열수 활동이 잘 관찰되고 이따금씩 일어나는 화산성 지진 그리고 1만 년 이내에 활발한 화산 분출 기록에 근거해서 휴화산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활화산으로 봐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많은 그 학계의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판네부 화산으로 잘 알려 있고 산체의 규모, 역사 시대의 폭발 기록 그리고 지질학적으로 독특한 위치 때문에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어요. 잘 알려지지 않지만 중국 내에는 백두산 부석이 유명하대요. 부석은 현무암 성분으로 물에 넣으면 단단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도 이를 아는 건지 헐값에 팔아가지고 중국 내에서 건축자재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화산의 가장 유명한 분출은 아무래도 서기 940년경에 있었던 대분출인데 그 발해 멸망한 직후에 이제 터진 거죠. 이 분출은 과거 연대 측정 값이 약 1000년 정도로 산출됐기 때문에 천년 분화라고 불려요. 지속적인 고분해능 동위원소 측정 결과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렵냐? 약 940년경에 분출이 됐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소분화에 대한 기록은 그 굉장히 좀 미비해요. 네. 근데 이제 중국 측에서는 가장 최근에 그 백두산이 조금 이제 살짝 분화했던 게 1903년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뭐 이게 진짜인지 뭔지. 네. 1903년이면은 우리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에 넘어가네 만에 하는 그때쯤이잖아요. 네. 약간 뭐 그때쯤에 한번 터졌을 수도 있겠죠. 뭐. 네. 모르겠어요. 그때 살아지지 않아가지고. 네. 천년 분출이 알려진 것은 일본에 쌓인 상당한 양의 화산재 덕분이에요. 역산 결과 상당한 규모의 폭발이 있어야 했다는 추측이 나와가지고 곧 화산학계에 관심을 끌어냈고 미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해당 분출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거든요. 천년 분출 불출물의 상당량이 동해에 퇴적되었고 다양한 이슈 때문에 정확한 규모 산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추정이 있어 왔는데 화산재 양을 넉넉히 잡은 경우에 화산 폭발 지수 7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라고 합니다. 이 규모는 서력 기원 후 기준으로 3개 정도의 화산만이 해당되는 굉장히 강력한 규모예요. 여러 정황상으로 한 번에 모든 분출물을 터뜨리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하고 사실상 1, 2년에 걸쳐 가지고 계속해서 분화하고 막 터지고 막 그래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규모가 나왔던 건데 사실 이 어마어마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굉장히 적잖아요. 남아 있는 기록 중에는 큰 이제 450m, 450km나 떨어진 개성에서도 이 백두산에서 터진 폭발음이 들렸다라고 하고 그리고 1000km 이상 떨어진 일본에서도 화산재 구름을 목격한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1000년 전에 이 백두산이 터졌을 때는 그 엄청난 그런 이슈를 얻었던 거죠. 천년 분출이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에는 단순히 큰 규모의 역사 시대의 분출이었던 것뿐만 아니라 시기가 맞물려 가지고 네. 그때 이제 하필이면 그때 이제 발해가 멸망한 직후에 터져 가지고 아직까지도 이 발해 멸망 원인이 백두산 폭발이라고 하는 설일도 많아요. 아직까지도. 네. 뭐 일본의 어떤 학자도 백두산이 폭발해가지고 발해가 멸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어떤 그 학자들이 백두산 폭발이 발해 멸망과 연관이 굉장히 크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역사 그쪽에서는. 네. 그리고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중국 쪽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수도 있었다는 것도 밝혀졌어요. 근데 만약에 백두산이 폭발하게 된다면 네, 어떻게 될까요? 백두산이 설령 분출을 재개한다고 할지라도 그 규모가 어떻게 될지 예측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로 운이 없으면 1000년 전과 비슷한 규모의 폭발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제가 요걸 한번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화산이 폭발할 경우 경제 기반이 취약한 북한 지역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공산이 큰데 규모 7 정도의 지진이 평양을 덮치면서 이제 뭐 부실 공사를 한 건축물들 대부분들이 이제 무너지면서 평양은 이제 초토화가 되고 물론 평양이 초토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북한의 웬만한 건물들 다 부서지겠죠. 그리고 20억 톤에 달하는 천지의 물 때문에 폭발할 때 엄청난 화산재가 나오기 때문에 북한뿐만 아니라 울릉도, 독도, 일본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합니다. 당장 화산재 때문에 동아시아의 모든 항공편이 다 결항이 되고 상당수의 전자제품 같은 어떤 정밀한 기술력을 요구하는 그런 거 있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공장에서 이제 찍어낼 때 미세먼지들 이제 화산재가 날라오니까 미세먼지들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공장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네. 그리고 관광 사업 역시 다 망하겠죠. 네. 태양열 발전기들도 역시 당연히 못 쓰게 되고 장기적으로 전기도 역시 화산재 때문에 제대로 쓰지 못해요. 그 동아시아 항공 결항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될 우리나라조차 백두산이 터지면은 우리나라의 예상 피해액이 11조 원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일본 역시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모두 같이 백두산이 터지지 않기를 기도해야겠죠. 네. 이 백두산이 터지면은 생각보다 많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니까 그 백두산이 터지면은 그 화산재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일단 뭐 수렵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사냥 같은 거 있죠. 뭐 이런 것도 절대 못 하고 그리고 또 동물이나 식물들도 많이 죽고 그리고 이제 뭐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마스크를 해도 안 되니까 그 산소호흡기 같은 아니 산소호흡기가 아니지 그 산소 마스크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방독면 같은 거 그런 거 끼고 다녀야 되고 몇 년 동안 그리고 그 구름 화산재 구름 때문에 햇빛이 가려져 가지고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서 농작물 다 그냥 날아가고 막 그 각종 병 질환에 걸리고 막 이게 되게 엄청 안 좋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예상 피해액이 11조인데 이거와 부가해서 더 늘어나는 거니까 피해 규모가 엄청난 거죠. 거의 뭐 진짜 나라 하나 망할 수 있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 백두산이 좀 안 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첫 번째 순서 우수다 백두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다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조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번만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두 번째 순서 오늘의 추천 메뉴에서 또 맛있는 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나무의 튀김 우동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권나무의 튀김 우동 듣고 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1부 두 번째 순서 오늘의 추천 메뉴 시간인데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겨울 되면은 이제 굴이 제철 음식이잖아요. 제가 또 굴을 좋아해가지고 굴과 관련된 음식 중에 굴 김치 비빔국수를 만드는 법을 제가 또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재료가 김치가 있으면 좋은데 이제 김치가 신김치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신김치랑 굴 그리고 중면 그리고 쪽파 요 정도만 일단 있으면 되고 양념 같은 경우에는 설탕 살짝 넣고 고춧가루 살짝 넣고 간장 한 숟가락 넣고 다진 마늘 살짝 넣고 참기름 한 2숟가락 정도 넣고 통깨 살짝 넣으면은 양념이 완성이 돼요. 일단 신김치는 신김치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냥 김치를 잘게 썰어줘요. 완전 잘게 짝짝짝짝 완전 잘게. 그리고 생굴은 옅은 그 소금물에다가 헹궈가지고 건지고 쪽파는 송송송송 썰어줍니다. 그리고 끓는 물에다가 중면을 넣고 삶아가지고 건진 다음에 이게 그냥 끝이 아니에요. 찬물에 넣어가지고 좀 헹궈줘야 됩니다. 이게 면발이 좀 땡글땡글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찬물에 씻은 중면에다가 아까 그 김치 있죠? 잘라놓은 거 잘게 자른 거 그거랑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양념을 넣어가지고 버무려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생굴이랑 쪽파를 쫙 넣어가지고 가볍게 버무려가지고 하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생굴을 만약에 넣고 좀 오래 비비다 보면은 그 비린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안 좋아하실 수 있거든요. 약간 좀 이거는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인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 드시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생굴만 빼고 김치 비빔국수로 해가지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에다가 굴만 빼면은 그냥 김치 비빔국수가 되니까 하여튼 뭐 그래요. 사실 제가 그 어렸을 때 그 저희 외할머니께서 또 굴 김치 비빔국수 이거 좀 해주셔가지고 갑자기 좀 생각나가지고 제가 오늘 해드렸습니다. 갑자기 말이 이렇게 더듬어지냐 이렇게. 그러면은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는데 2부에서는 여행을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쪽 그 인천 강화도의 어느 산에 한번 또 가볼까 합니다. 그러면 김두일의 레타 인생부터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야암사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김두일의 내 탄 인생, 윤수연의 꽃길, 이주영의 우리끼리, 홍진영의 사랑이 좋아, 이자연의 철수씨 성탁의 꽃이 필 거야, 김국환의 달래강, 윤신의 인생이란까지 저희 야암사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이번 보이는 라디오 2부 시간은 여행을 떠나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나라에 가볼 만한 곳을 가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인천에 가면은 강화도가 있는데 그 강화도에 가면은 높이 469m의 어느 산이 있습니다. 오늘 여행을 떠나서는 인천 강화도의 만이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인천에서 가장 높은 산이기도 하지만 지리보다는 국사와 관련된 유명한 산이죠.
전라북도의 마이산과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마리산, 마루산, 두악산이라고도 불립니다. 소리나 한자 표기상 우리말 머리를 뜻하는 것이 아닐까 여겨질 수도 있는데 만이산을 중심으로 한라산과 백두산까지의 거리가 같다고 해요. 굉장히 놀랍죠? 네. 만이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백두산까지 가는 거리랑 만이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라산까지 가는 거리랑 딱 중간에 있다고 합니다. 요게 조금 신기하더라고. 근데 여기 가면은 지역 사람들은 마리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리산 초등학교도 있고 교가에서도 마리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익숙해졌지만 처음에는 외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혹시 만이산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만이산이 뭐야? 라고 하던가 아니면 혹시 마리산 말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가 그 한 2년 정도를 강화도에 있는 이제 청소년 지도사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강화도를 자주 갔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마리산이라고 이게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는 이제 마리산 초등학교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마리산이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냥 그쪽에서는 약간 마리산이라고 이제 부르다고 하네요. 네, 어쨌거나 마니산에는 단군이 봄, 가을에 하늘에 제사를 올리기 위해서 쌓은 제단이라고 하는 참성단이 있죠. 거친 돌을 다듬어 쌓았는데 아래는 하늘을 나타내는 원 모양이고 위는 땅을 나타내는 네모난 모양이라고 합니다. 재단 아래 오른쪽 나무 밑에는 샘이 있는데 지금은 나무로 이렇게 뚜껑을 닫아놨어요. 네, 뚜껑의 틈으로 샘을 들여다보면은 물은 보이지 않고 낙엽이랑 쓰개리만 보이는데 고려 시대 때 권근의 양촌집에 고려 태종 왕건 이전부터 이미 여기서 단군의 제사를 올렸다는 구절이 있으니까 최소한 1000년이 넘도록 지켜온 제사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도 매년 개천절에 이곳에서 단군에게 제를 올립니다. 전국체전의 성화도 역시 여기서 체화를 하고 조선시대 도교 행사의 하나인 만이산 초제도 여기서 지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참성단 올라가 보면은 되게 되게 뭔가 되게 느낌이 이상해요. 네, 뭐 제가 항상 이게 여기가 높긴 한데 안개가 잘 끼거든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면은 이게 안개 진짜 구름 위에 올라와 있는 듯한 느낌이 받아요. 약간 구름 그 안개를 많이 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진짜 하늘에 온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혹시 안 가보신 분들은 꼭 한 번쯤은 가보시는 걸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뭘 듣고 해야 되나? 노래는 보아의 My Prayer 그리고 크러쉬의 Beautiful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보아의 My Prayer 그리고 크러쉬의 Beautiful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여행을 떠나요. 만이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만이산 정상은 참성단이 있는 곳이라고 아는 사람이 있는데 만이산 정상은 참성단 동쪽에 보면은 그 헬기장 너머 남쪽에 보이는 봉우리예요. 이 봉우리에는 바위에 새긴 삼각점이 있고 삼각점 안내판이 있는데 삼각점에서 동쪽으로 한 10m 정도 되는 곳에 있는 바위가 만이산의 정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참성단까지의 길이 지금 계단으로 이제 돼가지고 등반하기가 좀 수월해졌어요. 근데 이게 조금 가파릅니다. 보통은 산을 올라갈 때 약간 그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이게 산을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되게 직설적으로 올라갑니다. 네. 약간 그 끝도 없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요. 되게 힘듭니다. 네. 등반 코스가 약간 좀 그 정문에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그 계단으로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게 있고 다른 코스는 다른 그 산로로 이렇게 가는 코스가 있거든요. 저는 주로 이 산로로 갔는데 이게 조금 힘듭니다. 네, 그 등산을 좀 안 해보신 분들은 이 산 쪽으로 가면은 조금 힘들거나 길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런 거 없거나 하면은 길 잘 잃어버리거나 그런 분들은 그냥 계단을 이용해서 가는 게 좀 좋아요. 다만 2005년부터는
그 참성단 자체가 약간 뭐 훼손된다 뭐 이래가지고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가 요즘에 다시 바꿔가지고 또 출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만이산 동편에는 오래된 사찰인 정수사가 있어요. 신라 선덕여왕 8년에 회정선사가 만이산에 참성단을 참배한 뒤에 주위를 둘러보고 불자가 가히 삼매 정수할 만한 곳이다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창건한 이제 절이 회정선 그 정수사라고 해요. 그 이후에 세종 때에 함허대사에 의해서 중창될 당시에 사찰 서편 삼성각 앞에서 맑은 물이 솟아올라가지고 그때부터 정수사라는 이름으로 또 불려지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7년 보수공가하다가 숙종 5년 때 상량문이 발견돼가지고 정수법당이 세종 때에 중창됐음을 확인했고 정수사 법당으로 불리는 대웅전은 보물 제 16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만이산이 교통이 편해요. 네, 이쪽이 그게 웬만한 버스를 타면 다 만이산으로 가기 때문에 교통이 편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동차를 그 자가용을 굳이 안 끌고 와도 그냥 뭐 버스 타고 뭐 그 강화도 터미널 같은 데 내려가지고 그냥 아무 버스나 타도 웬만한 건 다 여기 만이산 가니까 편합니다. 그리고 약간 좀 유명하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뭐 우리 이제 단군 할아버지 막 이게 나오면서 어떤 역사적으로 좀 중요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 만이산을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찾습니다. 네. 1977년에는 국민 관광지로 지정되기도 했었다고 해요. 여기가. 네. 제가 여기를 좀 많이 갔었는데 제가 이제 그 청소년 지도사 때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이 만이산을 가면은 진짜 사람 없을 때는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람 많을 때는 진짜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주로 그 산로를 이용해서 이제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갔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갔다가 이제 내로 그 가는데 뭔가 그 산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산에서 이렇게 만나면은 이게 등산하다가 만나면은 괜히 모르게 그냥 인사하고 뭔가 되게 반가워요. 네. 약간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뭐 그런 거 제가 뭐 이렇게 가다가 인사하면 아이들도 막 이렇게 인사하고 뭐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좋은 그런 게 아니었나 싶어요. 네. 갑자기 뭔 얘기가 될 거였지?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2부 여행을 떠나위해서는 만이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우수다, 우정의 수다, 백두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부 두 번째 순서에서는 오늘의 추천 메뉴 그리고 오늘 마지막 순서 여행을 떠나요에서는 만이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날씨가 많이 추워요. 네, 여러분들 좀 옷 잘 따뜻하게 입으시고 따뜻한 거 많이 드시고 목 같은 거 뭐 이렇게 스카프라든지 목도리 뭐 손수건 뭐 이런 거 잘 하셔가지고 감기 걸리지 않게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독감 유행하잖아요. 네, 건강 관리가 최고입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슬쩍 이쯤에서 또 물러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끝 노래로 에즈원의 이별 같은 거 들으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산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 저는 내일 마지막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